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50여 년을 살면서 제 딸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 그날의 잘못이 제 가슴을 끝없이 찌릅니다. 15년 동안 제 딸을 잃어버린 채 눈물로 살았고 다시 만난 순간 그녀의 차가운 원망과 시한부라는 말만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지막 일주일 사랑을 전하려 했지만 그게 과연 저를 용서받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정희님의 아픔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결국 이혼으로 갈라진 가정. 그 뒤로 정희님은 15년 동안 딸 수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며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 흘리던 날들.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서 다시 만난 수진이. 이 이야기에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노력과 사랑, 죄책감이 엉킨 가슴 먹먹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됩니다. 대구 달서구의 오래된 고층 아파트. 그곳에서 이정희는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거칠게 굳은 손과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만큼이나 무거운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지만 한때 그녀의 삶은 폭력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정희의 가슴을 짓누르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25살이던 해, 그녀는 동네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과 폭력의 늪에 빠져들었어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무거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정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고함을 질렀어요. 왜 밥이 늦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정희는 아픔을 참으며 애원하듯 대답했어요. 여보, 아이들 재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남편의 분노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의 주먹이 정희의 뺨을 스쳤고 좁은 방 안은 잠에서 깬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살 아들 민수와 7살 딸 수지는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떨며 울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 약속은 점점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폭력은 멈출 줄 몰랐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남편이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잠든 틈을 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지켜야 해. 이 집을 떠나야만 해. 정희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간단한 짐을 챙겼지만 현실은 그녀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어요. 일자리도 돈도 없는 정희에게 이혼은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시련이었죠. 자문을 구하러 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 양육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이 둘을 모두 데려가기 어렵습니다. 한 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망연자실했어요. 수진과 민수 중 누구를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요?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어요. 결국 정희는 3살 민수를 데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7살 수지는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지만 남편이 딸의 양육권을 고집하며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혼 당일 법정 앞에서 수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나도 데려가. 나 버리지 마.
수진의 작은 손이 정희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만 정희는 그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끝없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울며 법정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정희는 민수를 품에 안은 채 법원 문을 나섰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이 뿌리 내렸습니다. 내가 수진을 버린 거야. 내가 나쁜 엄마야.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수진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이혼 후 정희는 민수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밤에는 민수를 재운 뒤 홀로 울곤 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생각은 매일 그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수진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보기 위해 몰래 남편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자기만 한 큰 가방을 맨 수진의 뒷모습을 본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멀리서라도 지켜줄게. 매일 밤 민수를 재운 후 정희는 수진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수진아, 건강하게 자라다오.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흘렀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수진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혼 후 정희는 민수와 함께 대구 달서구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법정 앞에서 울부짖던 수진과 함께 멈춰 있었어요. 민수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동안에도 정희는 매일 밤 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종종 남편 집 근처를 찾아가곤 했어요. 수진아,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니? 미안해, 우리 딸. 정희는 면접 교섭권 없어도 수진의 흔적을 좇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정희는 수진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 공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멀리서 수진이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공원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은 이제 9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미소는 곧 눈물로 번졌어요. 수진의 손에 들린 간식 봉투를 보고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저 간식을 사줬다면 더 행복했을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에겐 수진에게 말을 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몇 달 뒤 정희는 수진이 학예회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학교를 찾았어요. 학부모들이 앉아 있는 관중석 맨 뒤에서 정희는 몰래 수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작은 꽃 모양 머리핀을 단 수진이 동요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예쁘구나. 엄마가 이렇게 몰래 봐서 미안해. 하지만 학예회가 끝난 후 수진이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자 정희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멀리서 작게 손을 흔들었지만 수진은 알아채지 못했죠. 정희는 이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학예회에서 노래 부르는 수진, 공원에서 친구들과 뛰노는 수진, 동네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는 수진. 그 사진들은 정희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앨범에 사진을 붙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으니 엄마는 그걸로 괜찮아. 하지만 그 마음은 곧 더 큰 갈망으로 변했어요. 정희는 수진을 다시 품에 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억누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또다시 수진을 보기 위해 남편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문엔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이웃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 집이요.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짐 싸서 떠나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수진이를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지?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앨범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수진의 소식이 완전히 끊긴 순간 정희는 딸을 영원히 잃은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정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민수를 재운 뒤 다시 수진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쳤어요. 사진 속 수진은 학예회 무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어디에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수진을 잃은 공허함은 정희의 일상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민수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죠. 정희는 그 후로도 수진을 찾으려 애썼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남편의 흔적을 쫓아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수진이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매일 밤 자신을 자책하며 잠들었어요. 수진과의 연결이 끊긴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끝없는 그리움과 후회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15년 후 수진과의 재회가 그녀에게 또 다른 아픔과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진과의 소식이 끊긴 후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민수를 키우며 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수진을 놓지 못했죠. 매일 밤 수진의 사진을 보며 기도하던 습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디서든 건강하게 자라다오. 엄마가 너를 다시 찾을 때까지 알았지? 그녀는 동네를 떠돌며 수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남편의 이사 이후 모든 연결이 끊긴 터라 희망은 점점 희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희 씨 맞으시죠? 저는 수진 씨의 돌보는 간병인이에요. 수진이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 그 이름이 다시 그녀의 귓가에 울리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진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 너머에서 간병인은 주소를 알려주었고 정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25살 수진은 예전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깊은 눈가의 주름,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손. 정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엄마가 왔어. 하지만 수진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의식이 희미해요. 최근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15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정신을 차린 듯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정희는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어렵사리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낯설미 가득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이정희. 네 엄마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죠. 수진아, 엄마가 그때 너를 데려가지 못한 건. 하지만 수진은 정희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빠랑 같이 살면서 폭력 속에서 자랐는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빠는 술에 취하면 날 때렸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집은 지옥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당신 탓이에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수진의 차가운 선언에 정희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고 곧 의식이 흐려지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정희는 병실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 울었어요. 13년 동안 잊지 못했던 딸이 자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린 순간 그녀의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나빴어.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어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어요. 수진은 의식이 드는 순간마다 정희를 보며 차갑게 대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잠든 사이 정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다시 너를 데려오려고 했었어. 진짜야.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수진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딸의 원망 속에서도 사랑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닿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는 15년간 쌓인 후회와 사랑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다시 잃을 순 없어. 하지만 수진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정희에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그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차가운 재회는 정희에게 새로운 아픔을 안겼어요. 수진의 원망은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했습니다.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재회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진과의 차가운 재회 이후 이정희의 삶은 더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어요.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 수진 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매일 밤 정희는 수진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를 구할 수 있을까? 이대로 너를 떠나 보낼 수 없어. 사진 속 수진의 해맑은 미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병원을 떠난 후에도 수진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민수를 대학 강의에 보내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병원으로 향했죠. 수진의 병실 문 앞에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의식이 드는 순간마다 정희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나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망은 여전했죠.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어요.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의 외면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정희는 민수와 함께 늦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수는 이제 21살, 대학교 2학년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 번은 민수가 주방에서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누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병원에 같이 갈까?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너는 시험 기간이라 바쁘잖아. 엄마 혼자 다녀올게.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위로조차 정희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죠. 그녀는 밤이 되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수진의 사진을 보며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내가 그때 더 싸웠다면, 수진이를 데려왔다면, 그녀의 자책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정희는 수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문의해 수진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간병인과 대화를 나누며 수진이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물었어요. 수진 씨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피아노 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했죠. 간병인의 말에 정희는 작은 MP3 플레이어를 사서 수진이 좋아할 만한 피아노 곡을 저장했어요. 병실에 들어가 조용히 플레이어를 틀었을 때 수진의 잠든 얼굴이 살짝 부드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 음악이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길. 정희는 그 순간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수진이 깨어나면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희의 몸은 지쳤어요. 낮에 아르바이트와 밤에 병원 방문으로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졌죠. 민수는 걱정하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누나도 누나지만 엄마도 엄마 몸은 챙겨야지.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매일 가는 거 밖에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병실에서 보낸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종이에 적으며 마음을 정리했죠. 수진아, 엄마는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몰라.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냥 네 곁에 있고 싶어. 그 일기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수진에게 읽혀질 일은 없었어요. 정희는 그저 마음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어머니, 수진 씨가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라고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놀라며 간병인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수진이가 나를...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덧붙였어요. 하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정희는 사진을 꼭 쥐고 울었어요. 수진이 자신을 떠올렸다는 소식은 희망이 되었지만 곧이어 닥칠 이별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네 누나가 곧 떠날지도 몰라. 우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누나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죠. 그녀는 수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정희의 일상은 침묵 속에서 고통으로 채워졌어요. 수진의 원망과 건강 악화는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사랑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수진과의 마지막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그리고 그 시간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말입니다. 수진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매일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수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어느 날 정희는 병실에 들어가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부터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수진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정희는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병원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수진이 누워있는 병실은 좁고 소음이 심한 다인실이었죠. 환자들의 신음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수진이를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1인실이라도.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1인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족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희는 주저하지 않고 저축해둔 돈을 꺼냈어요.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지만
수진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옮겨주세요. 제 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곧 수진은 공기가 맑고 조용한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1인실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달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어요. 정희는 피아노 음악을 틀고 수진이 좋아하던 꽃향초를 병실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아버지, 정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1인실에 돈을 왜 썼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거칠었고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어요. 수진이를 위해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편안히 보내야 해요. 전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편안히 내가 수진 보험금 일부를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네가 다 망쳤네. 돈 낭비야.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보험금? 당신은 딸을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수진이 당신 딸이라고요? 전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정희를 밀쳤어요. 내가 키웠어. 넌 버린 거지만. 정희는 넘어지지 않으려 문틀을 잡았지만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떠난 건 당신 폭력 때문이었어요. 그때 내가 수진이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간호사가 달려와 전 남편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희는 다시 수진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어요. 수진아, 아빠가 한 말 듣지 마.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봐야 해, 알았지? 수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정희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옆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정희는 수진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간병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 씨의 아버지가 시한부 환자만 신청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해서 5천만 원을 이미 받았대요. 정희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전 남편을 찾아가 따졌어요. 당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썼어요? 그건 수진이 생명값이잖아요. 전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썼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정희는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갈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수진의 병실에서 일기를 읽어주었어요.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왜 빨리 너를 찾지 않았을까? 미안해. 사랑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희의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정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누나 곁에 있을게요. 정희와 민수는 수진의 양쪽에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정희는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민수야, 너도 누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 엄마가 다 가져갈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위해 마지막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1인실에서 피아노 음악과 꽃향기 속에서 그녀는 수진이 편안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수진과의 마지막 작별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의 죄책감을 어떻게 위로할지 말입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말을 전한 뒤 정희의 마음은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1인실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고 꽃향기가 방안을 감싸는 가운데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죠. 수진아, 이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전할게. 수진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정희는 그 말을 꼭 닿게 하고 싶었어요. 첫날 정희는 수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사진 앨범을 펼쳐 수진이 처음 걸음마를 뗀 순간, 함께 공원에 간 날 수진이 웃으며 그림을 그렸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너가 5살 때 공원에서 민들레 홀씨를 불면서 엄마에게 달려와 웃었어. 그때 네 웃음소리가 너무 예뻤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수진은 반응이 없었지만 정희는 그 순간을 나눈다는 기쁨에 잠겼습니다. 둘째 날, 정희는 수진이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수진이 자주 흥얼거리던 동요를 기억하며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기 돼지가 3마리 집을 짓고 놀았죠. 목이 매는 소리였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가 조금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정희는 놀라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 보였고 그 작은 움직임이 정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노래 들려? 네가 좋아했던 노래야. 셋째 날, 정희는 민수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나,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 노래 불러주던 거 기억나? 그때 누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정희는 옆에서 눈물을 삼켰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수야, 잘했어. 이제 누나한테 사랑을 전해줘.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울었고 그 순간은 가족의 따뜻한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넷째 날, 수진이 잠깐 의식을 차렸어요.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다시 너를 찾으려고 했었어. 미안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나 엄마가 너무 미웠어. 정희는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알아. 수진아, 미워해도 괜찮아. 그냥 엄마 곁에 있어줘. 그래도 나 찾아와줘서 고마워. 수진은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정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섯째 날, 정희는 수진의 일기를 읽어주었어요. 지난 며칠간 써온 일기를 하나씩 소리내어 전하며 미안함과 사랑을 담았죠. 수진아, 엄마는 네가 아플 때 곁에 없어서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네 곁에 있어. 사랑해. 수진은 반응이 없었지만 정희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여섯째 날, 수진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숨소리조차 약해졌죠. 정희는 민수와 함께 수진의 양쪽에 앉아 기도했어요. 수진아, 편히 가렴. 엄마가 여기 있을게. 민수는 울며 말했어요. 누나, 잘 가, 내가 기억할게.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피아노 음악만이 감미롭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녘이 되자 수진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어요. 수진아, 잘 가. 엄마가 늘 널 사랑했어.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었고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시신을 정리했어요. 정희는 수진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진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렴. 엄마는 이제 가슴에 너를 품고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살아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물 속에 희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알게 되었어요. 이 일주일이 그녀의 죄책감을 위로하고 수진과의 작별을 아름답게 만든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수진이 떠난 후 정희의 삶은 고요한 슬픔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조용히 지냈지만 집 안 곳곳에 수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병실에서 가져온 수진의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꽃향초, 그리고 정희가 매일 읽어주던 일기, 그 모든 것이 수진을 떠올리게 했죠. 정희는 매일 아침 수진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아프지 않지? 엄마가 널 매일 생각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 속에 희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장례식장에서 수진의 영정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어요.
민수는 누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강하게 버텼습니다. 엄마, 누나가 우리 곁에서 지켜줄 거예요. 우리 잘 살아가자고 했잖아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수야, 우리 수진이 목까지 잘 살아야 수진이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정희의 전 남편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 사실에 더 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보러 오지도 않다니. 당신은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는 수진의 유골을 작은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납골당의 작은 공간 앞에서 그녀는 수진의 사진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내가 편히 쉴 수 있길 바랄게. 그녀는 수진의 이름을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진과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녀에게 준 따뜻한 기억이 수진 없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진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정희가 몰래 찍은 학기회 사진, 병실에서 썼던 MP3 플레이어, 그 모든 것을 상자에 담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걸 보면서 널 기억할 게 있지 않을 거야. 민수는 옆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누나 사진으로 액자 만들어 줄게요. 우리 집 거실에 걸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수야. 그럼 수진이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겠네. 민수는 수진의 웃는 사진을 골라 액자로 만들었고 거실 벽에 걸린 그 사진은 정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동네 공원에 나가 수진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어요. 수진이 5살 때 민들레 홀씨를 불던 그 공원에서 정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 미안하고 사랑해.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정희는 그 바람 속에서 수진의 웃음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죄책감만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정희는 수진을 떠나보낸 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녀는 동네 복지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시작했어요. 상담사에게 수진과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둔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버린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저를 조금 구원해줬어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희 씨, 당신은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수진이에게 닿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정희는 조용히 울었어요.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는 민수와 함께 일상을 꾸려갔어요. 민수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이어갔고 정희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수진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될게. 그녀는 수진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정희의 속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진과의 작별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떠난 후에도 영원히 남아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정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정희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폭력과 이혼으로 갈라진 가정에서 시작해 15년 동안 잃어버린 딸 수진을 찾아 헤매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멀리서 딸을 지켜보며 눈물 흘리던 순간들, 시한부 판정을 받는 수진과의 차가운 재해, 딸의 죽음을 앞두고 나눈 사랑과 미안함의 시간.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치유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삶이라 해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배울 수 있죠. 또한 정희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은 떠난 후에도 영원히 남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여기까지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